진실을 파헤치는 팩트체크 기획 뉴스참, 어제에 이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살펴봅니다. 에너지 전환이 정의롭게 이뤄지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 그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한데요. 취임 초기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이재명 정부가 정의를 담은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은 탈원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기조를 뒤집고 백지화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대비되는 어떤 정책으로서 핵발전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얘기는 사실 다 미뤄졌어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또 달랐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컨트롤 타워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추진하며 에너지 혜택이 소수에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R2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서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소멸 위기의 지방을 다시 살려갈 것입니다. 특히 취임사부터 강조된 R2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주민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받는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캠페인이 확산한 대전의 한 마을에선 주민들이 남는 태양광 전력을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보령에 있는 그곳에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마을 주민들 한 10가구 정도가 햇빛 용돈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재명표 재생에너지 정책, 가능성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청사진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 주도권이 사실상 민간 기업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의 90% 이상이 외국 자본 등 민간 기업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성이 빠진 전환은 시장 변수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등 시민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영국은 민간의 풍력 개발을 맡기고 전기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를 선택했는데 발전 단가가 낮아지자 2023년 경매에 민간 기업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정부는 전기요금을 50% 넘게 올려야 했습니다. 국내 발전 공기업 6곳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의 7%만 보유한 상황.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도 크게 모자라지만 정부 경영평가에 맞춰 지난 2022년부터 내년까지는 2조 2천억 원의 신재생 에너지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냥 개발권을 꽂았다고 해서 다 시켜주면은 그 사람들에게 다 전기요금을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업자들은 못하게 해야 돼요. 공기업과 함께 국가가 좀 주도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좀 밝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오는 9월까지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 안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민간에 치우친 재생에너지를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릴 전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호. 팩트체크 결과는 판단 유보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